여기서부터는 잘 들어. 이제 여러분들 이과 계열로 가는 애들은 미적을 배워야 되잖아. 여기 파트부터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능에 미적을 선택할지, 이과 계열인데 확통을 선택할지 결정하신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파트가 잘 되면 미적을 잘할 확률이 큰 거고, 잘한다고 해도 미적을 못할 수는 있어. 근데 여기 파트를 못하면 미적은 그냥 못하는 거야. 잘해도 나눠지는데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야. 그럼 미적을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 모든 대학이 이과 계열이라고 해서 미적을 선택해야 대학 가는 건 아니거든. 이과 계열인데 확통을 선택해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가려는 대학이 이과 계열인데 반드시 수능 점수에 미적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 그럼 수능에 확통 넣어도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잘부탁인데, 여러분들 미적은 어떤 단원이 있냐면, 지금 우리 함수의 극한 했잖아요. 미적에는 수열의 극한이 있어. 여러분들 지금 수상하에 함수를 배웠잖아. 근데 수1의 맨 마지막에 수열이 있단 말이야. 그 수열 파트의 일부의 식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하나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적분을 하는 건데, 선생님 여기에 있는 미적분과 미적분에 있는 미적분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배우는 미적분은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미적에 있는 미적분은 2차, 3차의 방정식과 함수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1차 방정식도 못 푸는 애가 2차, 3차 방정식 풀 수 있을까? 일부 문제는 조금은 풀 수는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뭐해? 못 풀게 되는 거지. 단순히 1차 방정식도 못 푸는데 2차, 3차를 푼다? 너희들이 공부해봐서 알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너희들이 이해가 잘 됐다, 그러면 미적분도 가능성이 큰 거야. 여기가 안 됐다, 그럼 미적분은 포기해야 되는 거야. 포기한 과목의 수능 점수를 기대하는 건 힘들지. 너희들 수능 문제 몇 문제인지 알죠? 모의고사 봤잖아. 30문제잖아. 그 중에 수원수투가 몇 문제? 22문제. 나머지 선택 과정이 8문제야. 수원수투 22문제 빼고 확통 선택한 애는 확통 8문제를 보는 거고, 미적 선택한 애는 미적 8문제를 보는 거고, 기하 선택한 애는 기하 8문제를 보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면 수원수투만 잘 잡아도 웬만한 대학을 가는 데는 수학이 발목을 잡진 않아. 물론 상위권에 있는 16개 대학, 중경외시 이쪽은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 외쪽으로 경기권 지역에서는 수원수투 22문제 다 맞았다, 그럼 미적에서 뭐 선택한 과정에서 기본 문제 2-3개만 맞춰도 경기권 대학 선택해서 갈 수 있어. 수학으로는 기본 문제만 풀 줄 알면. 그만큼 수원수투가 비중이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미분계수라는 걸 할 거예요. 미분계수라는 걸 배울 건데,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2개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무엇을 이용한 극한을 이용해서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이용해서 그 유명한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2가지다. 그럼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극한을 이용해서만 구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지. 또는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만 구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지. 그치? 왜? 이 2개를 분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선은 2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우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뭐예요? 우리 극한의 연산을 배웠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연속함수에서 극한을 이용한 풀이를 배운 거잖아. 극한을 활용하는 게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또 다른 활용이 뭐다? 미분계수 구할 때 극한의 풀이를 활용한다, 이용한다라는 거야. 그럼 새로운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연산법은 다 극한의 연산이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뒷부분에 무슨 식이 들어온다? 함수식이 들어오니까 함수의 극한이라고 한다고 했지. 여기에 만약에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 그러면 지금은 우리 미분계수 구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서 극한을 계산하면 미분계수가 되는지를 찾으면, 알고 있으면 돼. 그거를 어떤 식인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변화율이라는 용어 또는 증가율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해. 이거는 똑같은 용어인데 선생님 따라 이제 표현법이 틀린 거지. 옛날에는 증가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거는 쌍팔년도 일본 시대 잔재 때문에. 근데 증가율이라는 건 우리가 수의 개념에서 우리가 플러스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죠.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2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즉 우리가 이만큼 증가, 마이너스 이만큼 증가,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라는 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뭔가에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치? 원래는 감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증가라는 표현을 감소와 증가를 하나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증가라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는 않잖아. 그래서 뭐로 변했다? 변화라고 변했다.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많이 바뀌어. 무엇이냐면 x가 0에서 2로 갔어. 그럼 얼마 변한 거야? 우리는 플러스 2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해. 그럼 얘를 다른 말로 하면 2 증가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x가 2에서 0으로 했어.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변했다고 하면 돼? 마이너스 2만큼 변화했다라고 일률적으로 쓰면 되잖아. 근데 얘는 뭐? 2라고 쓴다면 감소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증가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 이거를 분류해서 쓰자니 혼동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쓰자? 변화율이라고 쓰자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값이 바뀌었는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화율이라고 한다. 자, 함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 함수는 반드시 x값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y값이 나와야 돼. 즉 x값과 y값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함수니까. 그러면 변화율이라는 건 x의 변화율이 있을 거고 y의 변화율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임의의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x2, y2라는 점이 있겠지. 두 점이 있어. 변하려면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니까. 그치?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표현. 이거를 미적분할 때, 즉 고2부터는 어떻게 표현한다? 똑같은 표현인데 얘를 x1, fx1 좀 더 함수 표현으로 바꾸는 거지. 이 점을 x2, fx2라고 써주는 것 뿐이야. 근데 어차피 y1이 얘잖아. y2가 얘인 거고. 그냥 조금 더 함수로 표현을 바꿨다라는 것 뿐이야.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건 이해됐지? 그러면 x의 변화율이라는 건 x1에서 뭐로 갔다는 거야? x2로 갔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만큼 변한 거야?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2에서 x1을 빼주면 되잖아. 이 크기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럼 y는 얼마만큼 변했어? fx1 값에서 fx2 값으로 변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얼마만큼 변했다? x2-x1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건 이해됐지?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미분계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필요해. 실질적으로 얘는 이 사이에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어. x1부터 x2까지는 이만큼 변했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a, b가 있을 때
여기에선 이렇게 변했다가 B일 땐 이렇게 변했다가 얘일 때는 이렇게 변했대. 근데 우리는 X1부터 X2까지는 그냥 요것만을 생각한 거란 말이야. 중간에 이 변화율과 다른 변화율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적으로는 그냥 이 값에서 요 값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데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 X값이 얼마나 변할 동안 Y값은 얼마나 변했냐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 근데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그렇지. 이 식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 두 점 사이에 기울기라고 표현을 했다. 미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함수에서는 1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얘를 똑같은 값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른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 나를 뭐라고 부른다? 아빠. 나는 똑같은 거잖아. 얘도 똑같은 식인데 1차 함수에서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고 미분계수 파트 미적분에서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이해됐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 변화율은 무엇을 의미한다? 기하학적으로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야. 왜? 알고 있는 거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1차 함수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이거 배우면서 맨날 기울기 구하는 거 했었잖아. 그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면 평균 변화율은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거야. 왜? 머릿속에 우리가 외울 것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를 미적분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 공식 외울 필요 없이. 그럼 내가 기울기 구할 줄 알았어. 그럼 뭐도 구할 수 있는 거야? 평균 변화율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너희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 평균 변화율 이꼴 뭐다? 기울기다. 이해됐지? 매칭 됐지? 중요해.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 평균 변화율을 기울기라고 하는데 얘가 그럼 미분계수인가요? 아니지. 여기에 극한 이용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치? 선생님이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 극한을 계산할 건데 어떤 식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극한 이름이 바뀐다고 했지. 함수식의 극한 취하면 함수의 극한,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의 극한 취하면 수열의 극한. 함수식 자리에 평균 변화율 구하는 공식을 넣으면 미분계수가 된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수학적 명칭으로는 미분계수라는 건 무엇이다? 순간 변화율이다. 뭐? 변화율,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취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 순간 변화율을 유식하게 미분계수값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평균 변화율 이꼴 기울기라고 했지. 그러면 순간적인 기울기잖아. 얘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 이게 너희들이 외워야 될 내용이다. 요거와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얘를 매칭시킬 수가 있겠지. 이거 이해됐니? 이것만 이해됐으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쉽게 풀 수가 있다. 뭐만 할 수 있다면 극한의 연산만 할 줄 안다. 오케이? 변화율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표현 차이라는 거 뭐 차이인지 알겠지?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외우지 말고 평균 변화율 이꼴 뭐다? 기울기다.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었잖아. y2, y1 대신
fx2, fx1이라는 표현만 바꿔줬다. 여기에 뭐 취한 거? 극한 취한 거. 즉 리미트 x1이 x2로 갈 때 x2가 x1으로 간다 보자. x2 값이 x1 값으로 갈 때 여기 뒤에는 당연히 평균 변화를 구하는 공식 넣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뭐 극한 취한 걸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라고 한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 극한 취한 값이 미분계수야. 그럼 여기서 하나 미분계수는 무엇이다? 값이다. 미분계수는 뭐다? 값이야. 이 단원명이 뭐야? 미분계수와 도함수잖아. 그치? 미분계수는 함수로 따지면 함수 값이야. 도함수는 함수잖아. 여기에서 도함수까지 개념을 한 번에 가는 건데 미분계수는 뭐다? 값이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 이거는 함수로 따지면 함수값이야. 그럼 함수값이라는 건 뭐야? 어떤 식에 x값을 넣어서 나온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거라는 극한의 식에 얘를 취했더니 이 식의 극한을 취했더니 나온 값을 미분계수. 그러면 어떤 식, 얘 극한이 연산하는 식이 아닌 이거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있겠지. 얘랑 똑같은 값, 어떤 값을 넣었더니 미분계수가 나오는 함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함수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냥 도함수는 너희들 머릿속에 뭐라고 입력하면 돼? 도함수는 x의 값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미분계수 값이 나온다. 어떤 식이 있는데 x를 넣었더니 나온 값이 미분계수예요. 그럼 그 함수를 우리는 특별하게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라고 부른다. 함수식이 2차식이면 우리 2차 함수라고 하잖아. 1차식이면 1차 함수라고 하고 유리식이면 유리 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뭐가 나오는 값? 함수값이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해서 그 함수식을 특별하게 무슨 함수라고 부르자? 도함수라고 부르자라고 명칭한 거야. 도함수는 특별한 게 아니야. 함수인데 그 함수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함수값이다?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함수값이라고 해서 그냥 도함수라고 하자. 근데 걔도 어차피 뭐야? 식인 거야. x에 관한 식. 단지 나온 y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값이다?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값이다. 선생님 좀 이따 할 거고 그 식을 구하는 방법이 미분 공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산할 거는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콱 하고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우린 지금 극한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 뭐를 배웠다?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처음 파트에서 극한을 계산하는 걸 배웠고 계산법을 알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수학의 어느 부분에 이용이 되느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어디였다?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극한의 풀이가 이용된다. 두 번째, 뭐를 구하는데?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극한의 연산이 이용된다라는 거야. 이용법이야. 새로운 극한의 연산법이 아니라 그동안 연산법은 그대로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극한의 연산에서 어떤 식을 극한 취하느냐에 따라서 극한의 이름이 바뀌었어. 함수의 극한 취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고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단원명을 정했고 이제 여러분들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식의 극한을 취하면 그거를 수열의 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여. 근데 지금은 이 연산하는 식이 무슨 식?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극한을 취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 구하는 연산이라고 한다. 미분계수는 뭐기 때문에? 함수기 때문에. 얘를 취해서 식이 나오면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도함수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살짝 생략을 하고, 너희들 머릿속에 여기까지 간다면 좋겠지만 우선 자기 잘 모르겠다. 뭐 찾는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의 극한을 취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거는 머릿속에 꽉 들어가야 돼. 뭐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어. 알겠니? 왜냐하면 이대로 표현하면 좋긴 하겠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은 학교 시험은 뭐야? 너희 이거 알아?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풀 수 있어? 표현법을 바꾼단 말이야. 그거에 혼동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얘를 할 거야. 절대 변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뭐 한다는 거야? 표현법을 바꾼다는 거야. 바꿔도 어차피 뭐야? 얘야. 알겠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얘야. 이렇게 돼 있게 표현하나 이거는 0이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나 얘나 식은 틀려 보이지. 표현법이 틀리잖아. 근데 답은 어때? 같잖아. 표현법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기본적으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의 극한 취한 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가르쳐줬다면 얘 말고 그럼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본대. 어떻게? x2 마이너스 x1을 h라고 한번 바꿔볼 거야. 왜? 쓰기 너무 귀찮으니. 그럼 우리는 x2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1 플러스 h라고 할 수 있죠. 다 넣는 거야. 치환을 하니까 주어진 문제가 리미트. 그러면 x2가 x1에 가까이 가면 x2가 x1에 가까이 갔네. 그럼 h는 뭐로 갈까? x2 값이 x1으로 가까이 간대. 그럼 h는 뭐로 가? 선생님 얘기했지. 다음 수면 그냥 뭐 해라? 대입하라고 했잖아. x2 자리에 x1을 넣으래. x2 자리에 x1 넣으면 h 뭐 돼? 0 되잖아. h는 0으로 간다. x2가 x1으로 가까이 가면 h는 뭐로 간다라고 할 수 있어? 0으로. h가 0으로 간대. x2 마이너스 x1을 뭐라고 하지? h라고 하지. f x2는 뭐와 같대? x1 플러스 h와 같대. 마이너스 f x1.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얘 새로운 식이야? 아니잖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식이야? 아니야.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거야? 아니야. 똑같은 식이라는 거지. 얘네 둘은. 근데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편한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편한 게 있겠지. 즉 너희들 얘를 fx라고 했어. 그럼 얘도 fx가 되겠지. 이렇게 주어지고 꼭지점 구하래. 꼭지점 구하랄 땐 얘가 편해 아니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편해. 꼭지점 구하라면 이 식 주어졌을 때가 최고잖아. 식변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x절편 구하래. 얘가 편해 얘가 편하잖아. 구하라는 값에 따라서 어떤 식이 편한지는 그때그때 틀려지지.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풀 때 편한 방법이 있고 미분계수 구하라는데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서 구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구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두 식은 무슨 식? 같은 식. 표현의 차이. 알겠니? 얘를 다른 걸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건 도함수니까 나중에 하고,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 라고도 표현을 한다. 이건 뭐야? 그냥 x2를 b라고 하는 거고 x1을 그냥 a로만 놓은 거지. 왜? 쓰기 귀찮으니까. 수학하는 사람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지. 그치?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나온 값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자? 그냥 계산 값이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러면 너무 볼품없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f 프라임 x1이다라고 얘기한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f 프라임 a라고 표현을 한다. 알겠니? 알겠어? 이게 대수론적으로 여러분들 미분계수를 설명한 거야. 그럼 이걸 그래프에서 설명을 할 거야. 얘 다 무슨 말? 같은 말. 표현법만 살짝 바꿔준 거야. 얘를 쌍파이어 너무 몰입했어. 진짜 이 표현 쓰는 선생님들은 이제 정년퇴직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 변화량을 요런 식으로도 써. 델타 x라고. 저를 델타라고 부르거든. 삼각형은 변화량을 의미해요. 근데 삼각형은 넓이랑 삼각형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얘를 어떻게도 표현한다? 얘가 델타 x야. 그럼 얘를 요거랑 똑같이 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에 x1이라고도 표현하는 선생님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델타 x는 의미가 뭐다? x의 변화량이다. 델타 y는 y의 변화량. 그걸 그냥 기호화 시켰다. x의 변화량을 델타 x,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표현한다라는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그러면 뭐야? x2-x1을 델타 x라고 하는 거고 fx2-fx1을 델타 y라고 한다라고 해서 치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변화량을 치환한 문자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앞에 삼각형을 그려줘요. 근데 이 표현은 잘 안 써. 좀 옛날에 좀 본거다. 선생님 대학 시절,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 말고 선생님 이전 고등학교 시절. 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절이 아닌 내가 들어가기 이전 시절. 즉 고등학교 때 교련을 배우던 시절. 군복 입고 딱총 들고 제식훈련 하던 시절.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식훈련을 가르쳤어. 선생님 딱 들어가니까 끝나. 그러니까 나보다 그 전 세대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기본적인 뭐다? 미분계수 구하는 거야. 그럼 시간 없으니까 살짝 그래프로 하나만 해줄게. 얘가 그러면 그래프로는 어떤 의미인지. 제일 많이 긋는 거 3참수야. 왜 2참수는 그동안 하도 많이 그렸으니까. x축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우리는 리미트 뭐가 b가 뭐로 간다? a로 간다. b-a분의 fb 마이너스 fa. 그치? 원래는 이 식만 보면 뭐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이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하지? 요 b라는 요 점을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래. 그럼 b가 조금 앞으로 오면은 요런 기울기가 되겠지. b가 좀 더 이쪽으로 오면 요런 기울기가 되겠지. b가 좀 더 이쪽으로 오면 요런 기울기가 되겠지. 기울기가 막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이 b가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요런 기울기에서 점점 더 가까워져. 그럼 뭐가 된다? I'm so sorry. but I love thank you. 이게 A라고 해. 그럼 계속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어떻게 된다? 이 A에서의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미분계수는 뭐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원래 B하고 A하고 같진 않은데 뭐가 된다? 점점 오니까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다 한없이 가까우면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와 똑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극한은 갖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야. 왜? 기울기 구하려면 최소한 몇 점이 있어야 돼? 두 점이 있어야 기울기를 구하고 한 점에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